호구가 안 되는 방법은 내가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표님 영업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뭐 호구를 안 당한다?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호구를 안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부지런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왜냐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알아볼 생각들도 많이 안 하셨다 보니까. 근데 인테리어 업체를 일단은 컨택을 할 거면 레퍼런스를 좀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컨셉을 할 거고 이런 걸 할 건데 잘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F&B 매장을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 집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F&B를 할 거잖아요. 그럼 F&B를 잘하는 업체들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컨셉, 목재를 많이 쓴다. 그럼 목재를 잘 다루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야 하는 거, 돌을 많이 쓴다. 그럼 돌. 각자 장점이 있어서 그런 업체를 찾고, 그다음에 이게 필수. 최소 3개 이상의 비딩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려면 비교 견적을 하시면 이것만 해도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럼 여기 물어본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확인했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필요한 게 좀 들어갔네요. 이렇게만 한마디만 해도 아시는 분이네? 그러면서 조절을 좀 해요. 그렇게 해서 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좀 디자인과 모든 인테리어와 감리를 같이 해주는 경우, 그래서 돈이 좀 비싸죠. 근데 돈이 내가 적다 그러면 직접 시공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시공은 어떻게 하냐면 인테리어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들을 부르는 거예요. 뭐 창호면 창호, 뭐 창문이면 창문, 유리면 유리, 목재면 목재, 뭐 설비업체면 설비업체, 이렇게 개별로 불리면 좀 더 싸요. 근데 다만 나의 품이 많이 들어간다. 결국 발품 팔면 싸다는 게 이런 맞아요. 그리고 시공업체를 잘만 만나면 이분들이 또 같이 일해왔던 분들을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테리어에서 설비 사장님을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설비가 제가 볼 때는 기초공사의 전부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바꿀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목수분들 진짜 잘 만나야 돼요. 목재만 잘 써도 되게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가구나 이런 부분도 제작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기성품을 살 거다? 그러면 기성품 사는 게 제일 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목수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품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내가 이분들을 돈을 주고 썼을 때 일당으로 나가는 것과 그냥 사는 게 싼지를 좀 판단을 해봐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목수는 거의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며칠 만에 쓰냐가 공사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직접 시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가 어렵긴 한데, 또 요즘은 제가 조금 더 괜찮다고 한 게 비교 견적을 한 군데만 가서도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아졌고 직접 시공 사람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레퍼런스. 또 요즘 자재 시장이라는 게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보고 쿠팡으로도 자재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해봐서 해도 되고, 그래서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인테리어는. 그리고 업체에 맡기더라도 제가 꼭 가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 잘 바르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F&B 매장이라서가 아니라 집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로 들면 그 장모님이 집 인테리어를 하셨었어요. 인테리어 할 때 대리석을 바닥으로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터졌었죠. 펑 소리 나면서 대리석이 다 깨졌어요, 바닥이. 그거를 이제 막 인테리어 업체에서 우긴 거죠. 이제 자기네 잘못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좀 알잖아요. 매장을 몇 개나 인테리어 해봤잖아요. 갔는데 이게 시공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상대의 잘못인 거고, 이걸 감리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떻게 했냐면 대리석이 있잖아요. 이게 공간이 없게 접착을 해야 되는데 가끔 빨리 하고 접착제를 아끼려고 듬성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히 바닥에는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바닥은 보일러를 틀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열기들이 있고 여기서 터지면서 대리석이 쫙 갈라진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리석을 또 깔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깨면서 먼지가 나기 때문에 벽부터 다시 모든 걸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좀 귀찮게 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 시공하는 사람들,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좀 몇 개만 보면 이 잘못된 애 아닌 애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한두 번은 계속 가서 체크하고, 왜 이렇게 하죠? 제가 보던 거랑 좀 다른데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이분은 좀 보실 줄 아네?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귀찮게 해야 된다. 다만 그럴 때 좀 음료수도 좀 사다 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좋게 좋게 얘기해야 돼요. 가서 또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막 따지잖아요?
인부들 들어눕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만 길어져요. 그리고 더 제대로 안 해줘. 어떻게든 내 거 해야 되잖아요. 잘 구슬려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도 매일 감리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잖아요. 내가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저희가 차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알아봐요. 근데 인테리어는 단순한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큰 돈이고, 집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 살 집이고, 그다음에 매장 같은 경우는 1, 2억, 뭐 많게는 뭐 몇 억씩 들어가는 매장인데 그거를 내가 안 가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구가 안 되는 방법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발품 팔아야 된다.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